복수 중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억으로 하는 복수입니다. 그날 밤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훔쳐갔어요. 사상 최악의 사기극이었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발칵 뒤집어졌을 텐데 한국은 달랐어요. 때를 쓰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전 세계 10억 인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렸죠. 러시아가 금메달이라는 세부치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피겨스케이팅의 영혼을 통째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왜 세계는 여전히 김연아만을 여왕이라 부를까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은메달을 금메달보다 자랑스러워할까요? 제국이 무너지고 전설이 탄생한 그날의 충격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욕망이 진실의 입을 틀어막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끝없는 추락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소치의 빙상장에서 수만 개의 욕망이 뒤엉킨 지옥을 목격했습니다. 제 이름은 세르게이 말로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연맹 고문이자 30년간 얼음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죠. 오늘 저는 제 조국이 저질렀던 가장 뻔뻔한 승리에 대해 고백하겠습니다. 시상대에서 믿을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동메달리스트 코스트너가 김연아를 향해 손짓했어요. 은메달 자리에 김연아를 시상대 정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말이죠. 선수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소트니코바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2위를 센터로 밀어 올리는 걸 보고도 참고 있으라는 겁니까? 인터뷰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바닥에 내던지고 뒷문으로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관중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빙상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졌어요. 러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 관중들이 금메달리스트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을 똑바로 보며 격려를 보냈죠. 부끄러운 줄 알아라. 휘파람과 비난의 함성이 빙상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관중들이 더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야유의 목소리를 감추려고 더 처절하게 악을 질러댔습니다. 러시아가 이겼다. 러시아가 드디어 한국을 이겼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진실을 묻어버리려 했죠. 그건 환호가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열등감의 폭발이었어요. 저는 심판석에서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승리라는 겁니까? 세상은 야유하고 주인은 악을 쓰며 정신승리하는 게 스포츠라는 겁니까? 러시아는 그날 금메달 하나를 얻었지만 피겨스케이팅의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소름 끼쳤던 건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서 있던 김연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선수는 울분을 토하거나 코치진이 거칠게 항의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김연아는 달랐어요. 야유와 광기가 뒤섞인 폭풍 속에서도 그녀는 고요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저 선수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승리를 도둑맞고도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때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건드려선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요. 러시아가 훔쳐간 것은 금메달이라는 쇠붙이였습니다. 하지만 김연아가 지켜낸 것은 그보다 훨씬 거대한 무엇이었어요. 품격이었습니다. 존엄이었죠. 그날 밤 전 세계가 목격한 건 점수판의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으로 승리한 진짜 챔피언이었어요.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모든 각본이 짜여 있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나 자신을 걸고 100% 양심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날의 경기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말이죠. 권력이 스포츠를 집어삼키는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날 소치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봤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한 명의 여왕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장면을요. 경기 48시간 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빙상장을 찾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이죠. 전 세계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했어요. 이게 단순한 격려 방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에서 러시아가 지는 일은 없다. 그 메시지가 빙상장 전체를 짓눌렀죠. 심판진 구성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리 발코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판정 담합, 녹음 파일이 공개돼 1년간 자격 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조작의 전과자를 올림픽 심판석에 앉혀놓겠다는 겁니까? 더 노골적인 건 러시아의 알라 셰코프체바 심판이었습니다. 발렌틴 피세프 전 러시아 빙상연맹 회장의 부인이죠. 사무총장의 아내가 자국 선수를 심판하는 경기. 이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는 아예 대놓고 게임을 조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 당일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10,000명이 넘는 러시아 관중이 빙상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움직였죠. 러시아 선수가 나오면 기립박수, 다른 나라 선수가 나오면 침묵. 이건 응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압박이었어요. 러시아 관계자들이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그들의 눈빛에는 스포츠맨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함만 가득했어요. 선수들조차 즐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공포에 질린 전사들 같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단 한 사람, 김연아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웜업 시간에 그녀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러시아 관중들이 자국 선수에게는 광적인 환호를, 김연아에게는 싸늘한 침묵을 보낼 때였죠. 보통의 선수라면 위축되거나 표정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김연아는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평온했어요. 푸틴이 왔든, 심판이 누구든, 관중이 소리를 지르든 그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연아는 그저 얼음과 자신, 단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가 스케이트 달로 얼음을 지칠 때마다 서걱, 서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러시아의 거대한 시스템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면 과장일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제국과 단 한 명의 여왕이 싸우는 전쟁터에 와 있구나. 러시아는 이기기 위해 대통령까지 동원하고 시스템을 총가동했지만 한국은 그저 김연아 한 명으로 충분했어요. 이상하게도 한국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공기를 감지했으면서도 항의하지 않았죠. 그저 실력으로 압도하면 된다는 무서울 정도의 자신감이 보였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판은 깔렸고 각본은 완성되었죠. 이제 저 얼음 위에서 숫자가 어떻게 조작되고 세계가 어떻게 기만당했는지 그 충격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점수판이 켜지는 순간 전 세계의 시간이 멈춰 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심판이 아니라 관중이 되었습니다. 아디오스 노니노의 첫 선율이 흐르자 빙상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연아가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순간 10,000명의 관중이 하나의 심장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한 마리의 백조 같았죠. 우아하고 슬프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선수를 봤어요. 하지만 김연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스케이트를 타는 게 아니라 얼음과 대화하고 있었죠. 날 하나가 얼음을 지칠 때마다 음악이 되었고 몸짓 하나가 공기를 가를 때마다 시가 되었어요. 첫 포즈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는 동작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당에 천사가 내려앉는 것을 본 듯했죠. 그녀가 팔을 뻗는 순간 손끝 하나하나에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움이 흘렀고 이별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트리플 러츠를 도약하는 순간 빙상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몸이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안 시간이 정지했어요. 그것은 점프가 아니라 비상이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마치 중력이 그녀를 잠시 놓아주는 것 같았죠. 착지는 깃털이 물 위에 내려앉는 것처럼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관중조차 그녀 앞에서는 침묵했어요. 야유를 보내려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적개심을 품고 있던 이들마저 넋을 잃고 바라봤죠. 그녀가 빛나고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빛이 났어요.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게 아니라 그녀 자체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스텝 시퀀스가 시작되자 관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스케이팅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목이 메었죠. 이건 경기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음악 그 자체가 되어 춤추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만 급하지 않았고 강렬하지만 거칠지 않았어요. 우아함의 극치였습니다.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지칠 때마다 빙판 위에는 보이지 않는 꽃이 피어나는 듯했죠. 마지막 스핀이 돌 때
빙상장의 시간은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그녀가 회전을 멈추고 두 팔을 교차하며 마지막 포즈를 취했을 때 우리는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완벽함이구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아름다움이구나. 3초간의 침묵이 흘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이 끝난 직후처럼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어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러시아 관중들조차 일어섰죠. 꽃다발이 얼음 위로 쏟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방금 목격한 건 스포츠가 아니라 예술이었다는 것을요. 김연아는 기술을 넘어선 경지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숫자로도 평가할 수 없는 영역에 도달해 있었어요. 터져 나온 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이였어요. 경이로움에 압도된 인간들이 내뱉는 본능적인 감탄사였습니다. 국적을 잊은 채 모두가 한 인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러시아의 집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빙상장이 한국의 무대가 되어 있었어요. 깃발은 러시아 것이었지만 마음은 모두 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광판이 켜질 차례였어요. 그 아름다운 꿈을 산산조각 낼 숫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목격한 기적을 모독할 준비가 끝나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이 뒤에 숨겨진 가장 추악한 진실, 이제 그 어둠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쟁이들이 숫자를 만들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104,009점. 그 숫자가 전광판에 떴을 때 세상이 얼어붙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하고 믿을 수 없다는 침묵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립박수를 치던 관중들이 멈춰섰죠. 해설자들이 말을 잃었어요. 모두가 전광판을 응시하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분 전 소트니코바는 149.995점을 받았습니다. 김연아보다 5점이나 높았죠. 착지가 흔들렸던 선수가, 회전이 부족했던 점프를 한 선수가 완벽한 연기를 이긴 겁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채점표를 뜯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경력의 심판으로서 이런 조작은 처음 봤거든요. 김연아의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릅 콤비네이션부터 살펴보죠. 피겨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김연아는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높이, 거리, 착지 모든 것이 교과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수행 점수 GOE가 1.60점이었어요. 소트니코바의 같은 기술을 보십시오. 축이 흔들렸고 착지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GOE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7점입니다. 완벽한 점프와 흔들린 점프의 차이가 고작 0.03점이라니요. 눈이 멀지 않고서야 이런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김연아의 트리플 플립은 정석 그 자체였습니다. 롱엣지 논란은커녕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런데 심판 한 명은 GOE 0점을 줬어요. 완벽하게 뛴 점프에 가산점을 주지 않는 건 너에게 점수를 주기 싫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소트니코바의 더블 악셀 트리플 토룹을 보세요. 착지 때 크게 흔들려 엉덩방가를 찌를 뻔했습니다. 보통 이런 실수면 감점이 12점은 나와야 하죠. 그런데 감점은커녕 가산점을 줬어요. 실수한 선수에게 보너스를 주는 스포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스텝 시퀀스는 더 기막혔습니다. 김연아의 스텝은 물 흐르듯 유려했어요. 얼음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춤을 추는 것 같았죠. 하지만 레벨 3를 줬습니다. 최고 등급인 레벨 4를 주지 않았어요. 반면 소트니코바는 스텝 도중 엣지가 깊지 않았는데도 레벨 4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GOE는 1.70점이나 챙겨갔어요. 예술 점수는 더 끔찍했습니다. 김연아 74.50점, 소트니코바 73.31점, 겨우 0.09점 차이였어요. 10년간 세계를 감동시킨 여왕과 이제 막 시니어에 올라온 신예를 같은 수준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이건 김연아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해설위원은 생중계 중에 스캔들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미국 MBC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BBC는 즉각 역대 최악의 판정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심 청원에 서명했어요. 그런데 정작 김연아는 침묵했습니다. 키스 앤 크라이 존에서 점수를 확인한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어요. 좋은 점수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분위기상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세계가 그녀를 위해 분노하는데 정작 본인은 초연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채점표에 사인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조작이었어요. 러시아는 점수판을 조작해서 금메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조작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품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 조작된 숫자 뒤에 숨어있던 더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판석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공정함은 우연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양심들이 끝까지 버틸 때 비로소 지켜지는 법이죠. 심판석, 올림픽에서 가장 신성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날 밤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30년 경력의 심판으로서 처음 경험하는 기이한 공기였습니다. 심판진 구성부터 의문스러웠어요. 쇼트 프로그램에서 활동했던 한국, 미국, 영국 심판들이 프리스케이팅 추첨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러시아, 에스토니아 심판이 들어왔죠. 공교롭게도 구소련 연방문화권 심판들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매우 희박한 확률이었어요. 더 기이한 건 개별 심판들의 배경이었습니다. 한 심판은 과거 올림픽에서 판정 문제로 자격 정지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어요. 또 다른 심판은 러시아 빙산연맹 핵심 인사의 가족이었습니다.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조합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경기 시작 전 회의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로를 견제하는 긴장감 대신 보이지 않는 어떤 합의가 공기를 지배하는 듯했어요. 누구도 노골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묘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김연아의 연기가 끝나고 채점이 시작됐을 때 그 방향성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채점 속도가 유난히 빨랐어요. 보통은 신중하게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마치 이미 결정된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점수 분포는 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김연아의 완벽한 점프에 0점을 준 심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소트니코바의 불안했던 착지에는 1점대 후반의 높은 가산점이 쏟아졌어요. 같은 연기를 보고도 심판마다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저는 제 점수를 입력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가? 올림픽 심판으로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공기에 휩쓸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점수가 발표되는 순간 심판석에서 미묘한 반응들이 보였어요. 안도하는 사람, 당혹스러워하는 사람, 표정을 감추려는 사람. 같은 숫자를 보면서도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모여 만들어낸 그림은 분명 설명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채점표에 사인하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가? 라는 질문 앞에 누구도 자신 있게 나서서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어요. 재심을 요구하지도 국제기구에 제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죠. 세계가 분노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조용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의 판정보다 시간의 평가를 믿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품격을 지켰어요. 그날 이후 10년 동안 누가 진짜 챔피언이라 불렸는지 시간이 이미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침묵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였는지 한국이 선택한 품격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시끄러워야 할 사람이 가장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김연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녀가 한 말은 단 한 줄이었어요. 좋은 점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상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항의도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10년을 준비한 올림픽 2연패가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죠? 보통의 선수라면 울분을 토하거나 심판진을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싸우지 않았어요. 한국도 침묵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공식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재심 청원도 국제재판소 제소도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재심을 요구하며 서명했는데 정작 한국은 조용했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신 세계가 폭발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김연아는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영국 BBC는 역사가 진짜 승자를 기억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정이라며 특집을 냈죠. 일본 아사히 신문조차 김연아의 품격이 금메달보다 빛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전략이구나. 김연아는 싸우지 않음으로써 더 강력하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침묵할수록 세계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항의하지 않을수록 그녀의 품격은 더 빛났어요. 분노하지 않을수록 러시아의 승리는 더 초라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러시아는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10,000명의 관중이 러시아, 러시아를 외치며 악을 질렀죠. 하지만 한국은 침묵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역사는 소리보다 침묵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상식 사진을 보십시오. 금메달리스트는 어색하게 웃고 있고 은메달리스트는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누가 진짜 챔피언처럼 보입니까?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러시아는 금메달을 가졌지만 변명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겼는가를 끝없이 설명해야 했어요. 반면 김연아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계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기록보다 기억을 선택했습니다. 종이에 찍힌 숫자 대신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장면을 믿었어요. 러시아가 즉시의 승리를 택했다면 한국은 영원의 승리를 택한 겁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요. 김연아의 침묵은 비겁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당당한 선언이었죠. 그날 이후 10년이 흘렸습니다. 소트니코바는 설명이 필요한 금메달리스트로 남았어요. 반면 김연아는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한국은 법정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사의 법정에 모든 걸 맡겼어요. 그리고 역사는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침묵한 자가 승리했다고 말이죠. 러시아가 선택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어느 쪽이 진짜 챔피언인지 증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그날의 진짜 승자를 누구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시간은 아무 편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가짜를 지우고 진짜만 남길 뿐이죠. 10년이 지난 지금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저는 파리에서 열린 국제 피겨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한 젊은 심판이 물었어요. 2014년 소치 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가 누구죠? 순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김연아? 금메달을 딴 사람이 아니라 은메달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아무도 정정하지 않았어요. 소트니코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림픽 챔피언이 다음 해 세계 선수권에 나오지 않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녀는 증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반면 김연아는 은퇴 후에도 전 세계의 아이콘으로 남았어요. 2018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기억하십니까? 성화 점화자로 등장한 김연아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얼음 위를 미끄러질 때 전 세계가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해설자들은 여왕의 귀환이라 외쳤고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죠. 그 순간 소치의 금메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BBC는 지금도 김연아를 진정한 챔피언이라 부릅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스포츠맨십의 기준이라 평가하죠. 1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반대로 소트니코바의 금메달은 설명이 필요한 승리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러시아 연맹 회의실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기록은 우리가 가져갔지만 인정은 한국이 다 가져갔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러시아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그날 억지로 승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분노 대신 품격을 택했고 억울함 대신 실력으로 기억되기를 택했어요.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그날 시상대에서 3위 선수가 김연아를 센터로 이끌었던 장면. 선수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죠. 금메달이 목에 걸려 있어도 센터는 김연아의 자리였어요. 금메달은 국가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챔피언은 품격의 소유죠. 러시아는 쇠붙이를 가졌고 한국은 영혼을 가졌어요. 김연아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완벽했으니까요. 이상하게도 한국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큰 웅변이 되었어요. 욕망이 진실의 입을 틀어막았던 그날 밤, 한 사람만은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김연아였습니다. 그래서 여왕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선택하죠. 그리고 역사는 이미 선택을 끝냈어요. 2014년 소치 올림픽 진짜 챔피언은 김연아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러시아인으로서, 심판으로서, 그리고 뒤늦게나마 양심을 되찾은 한 인간으로서의 고백입니다.